내가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가방 하나로도 충분해. 당장 나가! 시어머니 강미란이 며느리를 향해 독을 뿜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2021년 2월의 그날 서연은 결혼 2년 만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명품 하나 없는 싸구려 가방 하나만 던져받고 말이죠. 거지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해. 내 엄마는 청소부고 아빠는 거지 같은 작은 카페 사장이잖아. 도윤이랑은 애초에 격이 안 맞았어. 미란의 독설은 계속됐고 남편 도윤은 아내가 쫓겨나는 걸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죠. 엄마 말이 맞아. 넌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일단 나가. 그렇게 서연은 한겨울 밤거리로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4년 후 2025년 10월 11일 재계를 뒤흔든 장태수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 장태수 회장님의 전 재산 8천억 원은 한서연 르모아 그룹 회장에게 상속됩니다. 변호사의 선언에 미란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 거지 같은 년이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난 주제에.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서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엔 수천억 규모의 기업 도장이 들려 있었고 뒤엔 경호원 10명이 따르고 있었죠.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2025년 10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빼곡히 들어찬 가운데 재계의 거물 장태수 회장의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정면의 거대한 영정사진 속에서 회장은 여전히 엄숙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미라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닦아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기대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는구나. 미란이 옆에 앉은 딸 혜정에게 속삭였습니다. 혜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죠. 장도윤은 어머니 옆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두드리는 것이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60대 중반의 백발이 성성한 남자였어요. 그의 손에는 붉은색 인장이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죠.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어요. 지금부터 고 장태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개봉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미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이 곧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본인 장태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 부동산, 예술품 컬렉션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을.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혜정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죠. 한서연 르모아 디자인 대표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서연? 그 쫓겨난 며느리 말이야? 가방 하나 들고 나간 여자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혜정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이건 조작이야. 위조야. 우리 아버님이 그런 유언을 남길 리 없어.
미란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4년 전에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난 주제에 감히 우리 재산을 노리다니. 바로 그때 장례식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한서연이었습니다. 37살의 그녀는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고급 브랜드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눅 들지 않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서연이 미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봤어요. 미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서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란이 손을 들어 올렸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막았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 아버님을 꼬드긴 거야? 병상에 누운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거지? 서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거짓말. 내가 조작한 거야. 미란이 또다시 소리쳤지만 변호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받았고 회장님의 정신 상태도 명료했음을 의사가 증명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과 미란, 두 여자의 대치 장면을 담기 위해서였죠.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 굴욕적인 날로 4년 전 2021년 3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별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뿌리는 빛 아래 두 가문이 마주 앉아 있었죠. 서연은 새로 산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 10만 원 주고 산 것이었지만 그녀에겐 큰 지출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될 강미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녀가 입은 명품 재킷의 브로치만 해도 서연의 원피스 값의 10배는 될 것 같았어요. 월 수입이 얼마나 되죠? 미란이 대뜸 물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딸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요.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미란이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답했어요.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간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앉은 신우이 혜정도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300? 우리 집 가정부가 받는 월급이랑 비슷하네요. 아, 가정부는 숙식 제공받으니까 오히려 가정부가 더 나은가? 혜정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에 쥔 물컵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도윤을 위해서였죠. 디자이너가 직업이라. 그게 먹고 살만한 일이에요? 예술한다고 굶어 죽는 사람 천지인데. 미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저희 딸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기업 프로젝트도. 아줌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33세 과장이면 엘리트 코스예요.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월급 300 받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때 장남 민수가 술잔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얼굴은 예쁘잖아. 몸매도 좋고. 어차피 집안일만 잘하면 되지 뭐. 민수의 노골적인 시선이 서연의 몸을 훑쳤습니다. 서연은 역겨움에 몸을 움츠렸어요. 민수야, 조용히 해. 미란이 아들을 제지하곤 다시 서연을 향했습니다. 그래,
집안일은 잘해요? 요리는? 청소는? 우리 집 기준이 높은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생긴 서연이 남편이 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도 노력하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가정주부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편이었던 거예요. 가정주부? 전 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란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결혼하고도 일한다고? 남편 뒷바라지는 누가 해? 애 낳으면 누가 키워? 요즘은 맞벌이가 일반적이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서로 돕는다고? 너 같은 거지가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미란의 독설에 서연의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지라니요. 우리 딸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팩트잖아요. 카페 하나 간신히 운영하면서 뭘 그렇게 자존심이세요? 서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학원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은 차마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혜정이 서연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 보세요. 로고도 없는 싸구려잖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저런 걸 들고 다니면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요? 서연이 반사적으로 가방을 감췄습니다.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가방이었는데 그게 부끄러워질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존중?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주제에 존중을 바라. 가족은 무슨, 넌 그냥 우리 집 식모가 되는 거야.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미란이 물컵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물이 튀어 서연의 원피스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어머님, 도윤이 놀라서 외쳤지만 미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도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딱 하나만 명심해. 넌 가족이 아니야. 그냥 애 낳는 기계고 집안이라는 가정부야. 그것도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바라보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욕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연아, 가자. 하지만 서연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도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가 변할 거라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 말을 들은 미란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미 서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한 거죠. 식사가 끝날 때까지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참았어요. 진짜 가족이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결혼식은 2021년 5월에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웨딩홀에서 500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건넨 말은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드레스는 우리가 골라준 거 입어. 내가 고른 그 싸구려 말고. 서연이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드레스는 그렇게 무시당했어요. 결혼식장 입구에서도 미라는 서연의 부모를 구석자리로 밀어냈습니다. 카페 사장이랑 청소부가 무슨 주빈석이야? 저기 끝자리로 가. 서연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식이 시작됐으니까요. 결혼 후 일주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린 건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아침 준비해. 도윤이 출근 전에 밥상 차려야 해. 서연이 자신의 출근 시간을 말하려 했지만 미라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 그 쓸데없는 사무실 정리해. 이제 넌 주부야. 어머님, 전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도윤 씨도 알고 있는. 도윤이가 뭘 안다고? 걔는 내 아들이야. 내 말이 곧 걔 생각이야.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 좀 들어. 나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시끄럽게 하지 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도윤은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2달째 서연의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마친 후 자신의 스튜디오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는 수시로 걸려왔죠. 지금 뭐해? 집에 와서 빨래 좀 개. 혜정이 옷도 다려놔. 어머님, 지금 클라이언트 미팅 중인데요. 클라이언트?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당장 와.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클라이언트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일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석 달째 신우이 혜정이 매일 집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내 구두 좀 닦아줘. 그리고 이 옷들 세탁소 맡겨놔. 혜정아, 나도 일이 있어서. 일? 언니가 무슨 일을 해? 그냥 놀면서 용돈이나 버는 거지. 혜정은 서연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비웃었어요. 이런 걸로 돈을 번다고? 초등학생도 하겠네. 서연이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을 위해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5달째 장남 민수가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여동생, 라면 좀 끓여줘. 형수 아니고 여동생이야. 우리 집에선 너보다 내가 서열이 높거든. 민수는 소파에 드러누워 서연이 끓인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을 소파에 흘리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죠. 너 몸매 진짜 좋다. 도윤이 그거 하나는 복 받은 거야. 역겨운 말에 서연은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6달째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알렸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벌써?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서연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먼저 말해. 아마 좋아하실 거야.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드디어 쓸모 있는 일을 하네. 아들 낳아야 할 텐데 딸이면 용서 안 해. 서연은 배를 감싸며 눈물을 삭혔어요. 7달째 서연의 스튜디오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디자인 도구들은 창고에 처박혔죠. 어느 날 서연은 남편이 준 결혼 반지를 뺏어 봤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날짜 2022년 5월 20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내년 날짜가 새겨져 있을까요? 도윤 씨, 이 날짜가 뭐예요? 서연이 물었지만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 그냥 의미 있는 날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 집안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8달째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서연은 온종일 명절 음식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라는 불평만 했죠. 김치가 왜 이렇게 싱거워?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너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겠다. 그날 밤 서연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야위고 초췌한 얼굴, 거칠어진 손,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나?
밖에서 도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있을 거야? 나 배고파. 서연은 눈물을 닦고 나갔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며.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2022년 2월 토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서연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어머니 미란과 시누이 혜정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남편 도윤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연의 손에는 클라이언트와 겨우 따낸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잡은 큰 프로젝트였어요. 기쁜 마음에 케이크까지 사왔는데 그 순간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늦었네. 남편 저녁도 안 챙기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서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8시,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어머님, 오늘 큰 계약을 따냈어요.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우리 가게, 내가 번 푼 돈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미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니, 분노를 넘어선 증오가 보였죠. 너 임신한 거 아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럼 왜 애가 안 생겨?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혜정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혹시 불임 아니야? 병원 가봤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병원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일? 내가 하는 그 놀이를 일이라고 해? 그냥 집에서 놀면서 용돈이나 버는 주제에. 미란이 서연의 가방을 확 빼앗았습니다. 계약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계약서? 얼마짜리인데? 미란이 계약서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터뜨렸죠. 3천만 원? 겨우 이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늦게 들어온 거야?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서연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너네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도 못 챙기는 무능한 년이야. 미란의 독설이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미란이 던진 말은 서연의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엄마도 청소부 주제에 뭘 가르쳤길래 딸이 이 모양이야? 어머님, 우리 엄마 욕은 하지 마세요.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윤까지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제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럴 권리는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서연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감히 시어미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거지를 우리 집에 들였더니 이제 버릇없이 구는구나. 서연이 뺨을 감싸며 남편을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제발 한마디라도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잘못했잖아. 도윤의 차가운 말에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때 민수가 맥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와, 재밌는 구경하고 있네. 막장 드라마 실시간으로 보는 기분이야. 민수야, 가방 하나 가져와. 미란이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민수가 킥킥거리며 서연의 가방을 가져왔어요.
이거면 돼? 미란이 가방을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싸서 나가. 지금 당장. 어머님,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도 없어. 혜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쓸모도 없는데 잘 됐네. 도윤 오빠는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 휴대폰만 넣을 수 있었어요. 반지는 놔두고 가. 미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결혼 반지를 빼려다가 멈췄어요. 안쪽에 새겨진 이상한 날짜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것만은 가져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집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제가 산 거예요. 도윤 씨 반지도 제가.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반지 살 돈조차 아까워했고 서연이 자기 돈으로 2개 다 샀었죠. 됐어. 그런 싸구려 가져가든 말든. 미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연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봤어요. 도윤 씨, 정말 이렇게 보낼 거예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잠시 친정에 가 있어. 엄마가 풀리면 다시 오면 돼. 친정? 전 이미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다고요. 서연의 절규에도 도윤은 외면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아파트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1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건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서연은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2022년 2월의 서울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가방 하나를 끌어안고 걷다가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샀죠. 1,500원. 지갑에 남은 현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47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댁에 모든 걸 바쳤으니까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청소일과 카페 운영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친구들,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시댁에서 친구 만나는 것도 막았으니까요. 새벽 2시 서연은 결국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간판에 월세 45만 원, 보증금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생이에요? 고시원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아니요. 일자리를 구하려고요. 나이가 좀 있네요. 우리 고시원은 젊은 사람들만. 제발이요. 갈 곳이 없어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본 관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증금은 다음 달에 내도 돼요. 대신 규칙 어기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3평짜리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침대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이야? 가방에서 옷을 꺼내다가 결혼 반지가 떨어졌습니다. 안쪽의 날짜가 또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2022년 5월 20일. 왜 하필 이 날짜지? 3달 뒤 날짜를 왜? 의문은 커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2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죠. 포기해. 그냥 시댁에 돌아가서 빌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면 받아줄지도 몰라.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아니야, 절대 안 돌아가. 나를 개보다 못하게 취급한 사람들한테 왜 빌어야 해? 다른 한쪽에서는 자존심이 외쳤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구인 광고를 검색했어요.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청소 일자리. 어느 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디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디자인뿐인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이것만은 가져올 수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를 열어봤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히 활동했던 작품들이 화면에 떴죠. 그때 매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 프로젝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약서대로 다음 주까지. 오늘 찢어진 계약서의 클라이언트였어요. 서연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쓰다가 멈췄어요. 이렇게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시 쓰기 시작했죠. 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연락이 늦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일단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새벽 5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버텨보자. 그동안 일자리를 구하고 프로젝트도 마무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 인간들한테 복수할 거야.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아침 6시 고시원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어요.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하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서연, 너 이렇게 무너질 사람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방 하나로 시작해도 돼. 밑바닥에서 시작해도 돼. 하지만 포기는 안 해.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입주자가 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힘들어 보이네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다들 그래요. 여기는 희망 고문원이거든요. 희망을 품고 왔다가 고문당하는 곳. 씁쓸한 농담이었지만 서연은 웃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요. 1,800원. 이제 현금은 28,200원 남았습니다. 오늘 안에 일자리를 구해야 해. 서연은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도윤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엄마가 화 풀렸대. 집에 와.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갈까?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싫어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니었으니까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났습니다. 이상한 날짜가 새겨진 반지. 언젠가 이 비밀을 파헤칠 거예요. 그리고 복수할 거예요. 기다려. 다 기다리라고. 서연의 입술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어요. 2022년 2월 일주일째 새벽 4시 서연은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시급 9,000원, 새벽 알바를 시작한 지 닷새째였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노트북을 펴고 디자인 작업을 했죠.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로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집중하느라 누군가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실례합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고급 코트에 깔끔한 구두, 한눈에 봐도 부유해 보였죠. 커피 하나 주세요. 남자가 커피를 고르는 동안 시선이 서연의 노트북에 머물렀습니다. 디자이너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투자 일을 하는데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요. 작품이 인상적이네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서연이 둘러댔지만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취미치고는 너무 전문적인데요. 특히 이 컬러 조합이랑 타이포그래피, 최소 5년은 경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확했습니다. 서연은 디자인을 시작한 지 7년째였거든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남자가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알바생이에요. 알바생이 새벽에 이런 수준의 작업을. 남자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박정훈입니다. 투자회사 대표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KJ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박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눈빛이 달라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그리고 정훈이 서연의 손을 받습니다. 거칠어진 손 하지만 반지는 여전히 끼워져 있었죠.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전 정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라고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지만 정우는 담담했습니다. 저도 정가가 있어요. 사업 실패로 전 재산 날리고 이혼당한 남자죠. 그래도 다시 일어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공감대였어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정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포트폴리오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어 작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정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거 대박이네요. 왜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했잖아요. 쫓겨났다고. 누가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벌 시댁이요. 돈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대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바보네요. 서연 씨 같은 인재를 쫓아내다니.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브랜딩이 필요한 회사들이죠. 프리랜서로 일해 보실래요? 하지만 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작업실도 장비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가요? 6개월 안에 독립하세요. 자기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를 믿으시는 거예요? 정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눈빛이 다르다고. 그리고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거든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날부터 서연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훈이 마련해준 작은 작업실에서 디자인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어요. 한 달 뒤 첫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로고였는데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서연 씨, 또 다른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큰 건데요. 정훈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였어요. 이건 너무 큰데.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서연이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떨림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미란이었어요. 차단했던 번호인데 다른 번호로 걸어온 거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에 와. 도윤이가 너 때문에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있어. 상관없어요. 이제 남이니까.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미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이 못된 년이.
너 같은 거지가 감히. 거지요? 그래요, 저 거지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이제 사장이 될 거예요. 어머님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고요. 웃기지 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기다려보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정훈을 받습니다. 회사 이름 정했어요. 르모아 디자인. 다시 모은다는 뜻이에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흩어진 걸 다시 모으는 거군요. 네. 제 자존심도, 제 삶도, 그리고 서연이 반지를 만졌습니다. 진실도 다시 모을 거예요. 새벽 편의점은 여전히 춥고 외로웠지만 이제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까요. 2022년 4월 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작업실에서 밤새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정훈이 가져다 준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손을 댈 겨를도 없었죠. 마감이 내일 아침이었거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정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라면이 들려 있었어요. 일단 먹어요. 쓰러지면 마감고 뭐고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 부스스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정훈 씨는 왜 아직 안 가셨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혼자 두고 가면 걱정되잖아요. 정훈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죠. 정훈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유요. 정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제 전 부인이 서연 씨랑 비슷했어요.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죠. 재능 있는 화가였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가 반대했죠. 돈 안 되는 일 한다고. 결국 그녀는 붓을 꺾었어요. 그리고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저를 떠났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서연 씨를 보니까 이번엔 꼭 돕고 싶었어요. 재능이 죽는 걸 또 보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도 고백할게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반지, 이상한 날짜가 새겨져 있어요. 2022년 5월 20일. 다음 달이에요. 정훈이 반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안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정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서연 씨죠? 장태수 회장 비서실입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의 회장, 남편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 가능하신가요? 저를요? 왜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훈을 봤어요. 무슨 일이지? 시아버지가 날 왜? 다음 날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구석 자리에 장태수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80대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앉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님, 왜 부르셨는지. 그 집안 꼴이 가관이지? 회장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이 당황했어요. 내 며느리를 쫓아냈다면서? 가방 하나 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알아요. 그년들이 뭔 짓을 하는지. 그년들이라는 표현에 서연이 놀랐어요. 근데 당신
회사 차렸다면서? 르모아 디자인? 네. 작은 스타트업이에요. 작다니. 벌써 업계에서 소문났던데?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그룹 CI 리뉴얼 프로젝트예요. 맡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쫓겨난 며느리인데요. 그래서 더 맡기는 거요. 그년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회장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도 아내와 딸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10억 원짜리 프로젝트예요.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10억이라니.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5월 20일 조심해요. 그년들이 뭔가 꾸미고 있어요. 아버님도 아시는군요. 그날이 뭔가요? 곧 알게 될 거요. 그때까지 조심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따라 일어섰어요. 아버님,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장이 뒤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내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회장은 떠났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서연은 정훈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죠. 5월 20일이 뭔지 알아봅시다. 두 사람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2022년 5월 20일 장태수 그룹이 대규모 투자 계약을 하는 날이네요. 투자? 어디에? 강미란 여사 명의 부동산 개발 회사. 서연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 쫓아낸 거구나. 며느리 재산 빼돌릴 구실이 없어지니까. 정훈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대비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서연이 반지를 뺏어 봤습니다. 이 반지가 증거였어. 도윤이 일부러 이 날짜를 새긴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승리의 예감도 들었어요. 복수할 거예요. 완벽하게. 정훈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어요. 서연과 정훈, 상처받은 두 영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초 서연의 르모아 디자인은 업계의 태풍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태수 그룹 CI 리뉴얼을 맡은 후로 의뢰가 폭주했어요. 고시원에서 시작한 지 석 달 만의 기적이었죠. 서연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3억을 넘었어요. 정훈이 노트북을 들고 작업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강남의 제법 큰 오피스로 확장했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죠. 3억이요? 진짜로?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축하해요. 이제 정말 대표님이네요. 정훈이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로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장태수 그룹 신규 CI 공개, 파격적 디자인으로 화제. 기사에는 서연의 이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신의 디자이너 한서연 대표, 고시원에서 시작한 성공 신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헐, 이 사람 그 쫓겨난 며느리 아니야? 강미란 여사 지금 뒤집어졌겠네. 사이다다 진짜. 서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한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시어머니 미라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전현이 어떻게? 혜정이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경악했어요. 엄마, 언니 회사 시가총액이 벌써 100억대래요. 불가능해. 석 달 만에 어떻게? 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은 구석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였죠. 도윤아, 가만히 있을 거야? 내 마누라가 저렇게 성공했는데? 이제 남이잖아요. 도윤의 나약한 대답에 미란이 화를 냈습니다. 남은 무슨,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당장 가서 재산 분할 청구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아버지가 알고 계셨대. 뭘 알아? 5월 20일 계약건. 아버지가 다 취소하래.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노인네가 감히. 다음 날 서연은 대형 방송국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였어요. 한서연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앵커가 감탄했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고 믿었어요. 시댁과는 연락하고 계신가요? 순간 서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쓰레기처럼 버린 사람들이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직설적인 대답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속 시원하다. 팩트 폭격이네. 강미란 지금 거품 물고 있을 듯. 방송이 끝나자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이에요. 내일이. 알아요. 5월 20일. 서연이 반지를 만졌습니다. 내일 모든 게 밝혀지겠죠. 그날 밤 미란의 집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일 계약 무조건 성사시켜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불법 대출로 땅을 샀고 내일 계약이 무산되면 파산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막으면 어떻게 해? 혜정이 불안해했습니다. 그 노인네를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미란의 눈빛이 사악하게 빛났습니다. 5월 20일 아침, 서연은 장태수 회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그룹 본사로 와요. 모든 게 끝날 거요. 네, 아버님. 서연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내년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정호, 장태수 그룹 본사.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미란과 혜정, 도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오늘 발표할 게 있소.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강미란, 당신이 불법 대출받은 증거요. 그것도 내 도장을 위조해서. 아버님, 미란이 소리쳤지만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오늘 날짜를 반지에 새긴 이유도 알고 있어. 나중에 알리바이로 쓰려고 한 거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닥쳐. 넌 내 마누라도 못 지킨 겁쟁이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 왜? 쫓겨난 주제에.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쫓겨났죠. 가방 하나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그룹의 최대 거래처 대표예요. 뭐라고? 아, 그리고 어머님. 내일 검찰 조사 받으실 거예요. 불법 대출건으로요.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제가 바보인 줄 아셨나요? 반지 날짜 보고 다 조사했어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강미란과 장도윤, 장혜정은 그룹에서 퇴출이요. 아버님, 이럴 수 없어요. 미란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은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제 필요 없네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 참고로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진짜 가족가요. 정훈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 나갔어요. 복도 끝에서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시댁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8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긴급 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장태수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VIP 병실 앞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이제 남도 아닌데. 미란이 서연을 막아섰습니다. 5월에 그 사건 이후 미란은 반쪽 거지가 됐어요. 재산은 동결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죠.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훈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짓말. 아버님이 널 왜 불러? 혜정이 소리쳤지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한서연 대표님만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미란이 의사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실 안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서연아, 가까이 와봐. 서연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왜 저를? 내가 얼마 못 살아. 의사가 일주일이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비록 시아버지였지만 자신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 녹음해.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장태수는 모든 재산을 한서연에게 남긴다.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전 이미 내가 진짜 내 가족이야. 저밖에 짐승 같은 것들 말고. 회장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야. 이미 공증받았어. 그리고 회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도윤이 놈, 내 돈 빼돌리려고 결혼 전부터 계획했어. 증거 다 모아뒀어. 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요? 그래. 미란이가 시킨 거야. 내 스튜디오 팔아먹으려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증거는 내 변호사한테 있어. 이제 복수해. 완벽하게.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버님, 저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연아, 넌 내가 못 가진 진짜 딸이야. 밖으로 나오자 미란이 달려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무슨 꿍꿍이야? 어머님도 곧 아실 거예요. 일주일 후에. 서연의 차가운 말에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 내가 회장님을 꼬드긴 거지? 꼬드긴 게 아니라 진실을 보신 거예요. 어머님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 지금 무슨 개소리야? 서연이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도윤이 놀랐어요. 내가 처음부터 날 속였다는 거 다 알아. 내 돈 노리고 접근한 거. 그게 아니라. 닥쳐. 넌 사람도 아니야. 쓰레기야. 서연이 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정훈이 서연을 감쌌습니다. 가요. 이런 쓰레기들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 후 장태수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미란이 상주석에 앉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한서연 대표님이 상주십니다. 뭐, 이혼한 며느리가 무슨 상주야? 유언장에 따르면 한서연 대표님이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사기야. 미란이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이 끌어냈습니다.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어요. 재계 인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위로드립니다. 이제 장태수 그룹도 한 대표님 것이군요. 서연은 담담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술에 취해 나타났어요. 여동생? 아니, 이제 회장님이구나. 나 좀 살려줘. 민수 씨, 취했으면 가세요. 아,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엄마 완전 물 먹였어. 민수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 반지 날짜. 사실 내가 불었어. 엄마가 뭔가 꾸민다고. 서연이 놀라서 민수를 봤어요. 뭐라고요? 미안. 근데 넌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집안에는 과분했지. 민수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정훈이 서연 옆에 섰어요. 이제 모든 게 당신 거예요. 서연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요?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어요. 2022년 9월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장태수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시댁 식구들의 반격이 시작됐거든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사무실에 출근하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유 원장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회장님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정훈이 급히 다가왔어요. 큰일 났어요. 봐요.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TV 화면에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버님을 유혹했어요. 병든 노인을 꼬드겨서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독살 가능성도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었어요. 꽃뱀 아니야? 젊은 여자가 노인 재산 노렸구나. 역시 쫓겨날 만한 이유가 있었네. 댓글들이 서연을 공격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해야 해요. 정훈이 분노했지만 서연은 차분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예상했어요. 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유 원장 무효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독살 의혹 조사한대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의 전면전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 서연은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기자들이 에워쌌어요. 살인자, 꽃뱀, 누군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서연의 옷에 노른자가 묻었어요. 검사실에서의 조사는 6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단둘이 만났죠? 네, 회장님이 부르셔서요.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뭔가 먹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검사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지쳐갔어요. 한편 미라는 방송에 출연해 눈물의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 여자 처음부터 재산 노리고 접근했어요. 우리 도윤이를 유혹해서 결혼하고 시아버지까지 노린 거예요. 사회자가 동정적으로 물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 났어요. 악마예요, 악마. 혜정도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아세요? 시댁에 있을 때도 돈 하면서.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대중은 믿기 시작했어요. 도윤까지 나섰습니다. 전 아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돈만 사랑했죠. 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그의 연기에 여론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회사로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살인자 회사랑은 거래 안 해. 당장 계약 취소해.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일주일 만에 회사는 반쪽이 됐어요. 정훈만이 서연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서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의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역시 술에 취해 있었죠. 여동생? 아니, 회장님. 민수 씨, 왜 왔어요? 경고하러 왔어. 우리 엄마가 진짜 무서운 짓 준비하고 있어. 서연이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가짜 증인 세웠어. 내가 아버지한테 약 먹이는 걸 봤다고 증언할 간호사. 충격적인 정보였어요. 그리고 더 있어. 내 부모님도 노리고 있어.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민수가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빚 있잖아. 내 아빠 카페. 그거 압류하려고 준비 중이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쌍해서. 우리 집안 때문에 인생 망쳤잖아. 민수가 돌아서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망쳐.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 진짜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정훈에게 전화했어요. 정훈 씨, 우리 반격해야 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들보다 더 독해질 거예요. 이제 제가 사냥을 시작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시댁의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죠.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무슨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서연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불법 대출, 횡령, 탈세, 위조. 다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 USB를 꺼냈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녹음 파일이에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죠. 미란이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저 못된 년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쟁의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했으니까요. 2022년 10월 초 서연이 증거를 공개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한서연 대표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연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혐의로? 살인 및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훈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연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됐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죠. 살인자가 잡혔다. 역시 꽃뱀이었어. 구치소 독방.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면회 소식이 왔어요. 정훈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란이었어요.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죠. 꼴 좋다. 감옥이 딱 어울리네. 어떻게 한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증거 만들면 되지. 돈이면 다 돼.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간호사 매수했어. 내가 약 넣는 걸 봤다고 증언할 거야. CCTV도 조작했고. 서연이 철창을 잡았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진실? 그런 게 뭔 소용이야? 이미 넌 살인자야.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어.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내 부모님 카페? 오늘 압류됐어. 이제 거리에 나앉았을 거야. 뭐라고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미란은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혼자 오열했어요. 가방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정훈이 면회 왔습니다. 얼굴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정훈 씨, 얼굴이 왜? 괜찮아요. 그보다 정훈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르모아가 파산 신청했어요. 거래처가 다 끊겼고 직원들도 다 떠났어요.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더요? 도윤이가 재산 분할 소송을 냈어요. 아직 이혼이 성립 안 됐다면서 유산 절반을 달라고. 서연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정말 끝이었어요. 포기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서연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정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겨우 닿은 손이었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꼭요. 하지만 정훈이 떠난 후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다는 걸. 그때 뉴스가 들려왔어요. 긴급 속보. 한서연 대표 부모 극단적 선택 시도. 현재 병원 중환자실. 안 돼.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독방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3일째 서연은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때 또 면회가 왔습니다. 이번엔 도윤이었어요. 참 꼴 좋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 살았대. 하지만 평생 일 못할 거야.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그럼 고소 취하해 줄게. 고소 취하? 당신이? 그래. 사실 아버지 독살 고소 내가 한 거야. 엄마 시켜서. 서연이 경악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당연하지.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재산 가질 수 없어. 도윤이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인 안 하면 부모님도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어요. 바로 그때 간수가 뛰어왔습니다. 한서연, 긴급 석방 명령이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태수 회장님이 남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억울하셨겠습니다. 시댁의 음모였다니 충격입니다. 정훈이 달려와 서연을 안았어요. 회장님이 마지막 선물을 남기신 거예요. 모든 대화를 녹화해 두셨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진짜 복수할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눈빛이었어요. 2022년 10월 말 새벽 5시 서연은 정훈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USB 속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화면에는 미란의 비리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죠. 횡령, 탈세, 뇌물, 문서 위조. 심지어 살인교사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2019년에 회계 담당자가 의문사했는데 미란이 3억을 입금했어요. 정훈이 놀라며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완전 폭탄이네요.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언론 플레이로 날 죽이려 했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 가져왔어. 우리 엄마 비자금 통장이야. 서연이 의심스럽게 민수를 봤어요. 왜 이렇게 돕는 거예요? 당신도 가족인데.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우리 집은 가족이 아니야. 서로 잡아먹는 승냥이 떼지. 넌 그나마 사람이었어. 민수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5월 20일 비밀도 알려줄게. 그날 엄마가 아버지 도장 위조해서 1,000억 대출받았어.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제 이름으로?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며느리니까 가능했지. 그 돈으로 땅 샀는데 개발 취소돼서 쪽박 찼어. 그래서 널 쫓아낸 거야. 책임 떠넘기려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서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다 끝장내 버릴 거예요. 한 명도 안 놓칠 거야. 정훈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자 명단이에요. 특종 터뜨릴 준비됐어요. 잠깐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검찰청이죠? 제보할 게 있는데요. 1시간 후 검찰 특수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즉각 움직인 거예요. 이 자료 전부 진짜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장민수입니다.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검사들이 놀랐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하다니. 점심 무렵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긴급 속보. 강미란 여사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 충격. 며느리 명의 불법 대출 1,000억. 장태수 회장 독살 시도 정황 포착. 미란의 집. TV를 보던 미란이 화병을 집어던졌습니다. 민수, 내 이놈이 어떻게 엄마한테. 혜정이 울부짖었어요. 엄마, 경찰이 온대요. 도망가야 해요. 도망? 내가 왜? 전현이 조작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강미란 씨, 체포영장입니다. 도윤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아니 서연아, 제발 살려줘. 나는 억울해. 서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억울해? 내가 날 팔아먹었는데? 꺼져. 넌 이제 끝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미란의 체포 장면을 생중계했어요. 수갑찬 미란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전파를 탔죠. 억울해.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TV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정훈이 옆에 앉았죠. 시원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장태수 그룹 이사회가 내일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뒤집을 거예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비됐어요? 그들이 순순히 인정할까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남긴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진짜 폭탄이에요. 공증도 완벽하고 동영상도 있고. 이제 제가 주인이에요. 민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멋있어. 드디어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서는구나. 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강미란, 장도윤, 장혜정. 내일 너희들 무릎 꿇는 걸 보게 될 거야. 가방 하나로 쫓아냈던 내가 이제 모든 걸 가져갈 거야. 반지는 없었지만 복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첫째 주 장태수 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50명의 이사진이 모인 가운데 서연이 당당히 들어섰어요. 검은 정장에 붉은 립스틱, 완벽한 모습이었죠.
그녀 뒤로 정훈과 변호사팀이 따랐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서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전 이 회사 지분 60%를 가진 최대 주주예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장태수 회장의 유언장, 공증 서류, 그리고 서연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장태수 회장이 침대에 누워 말하는 모습이었죠. 나 장태수는 모든 재산을 한서연에게 남긴다. 그녀만이 내 진짜 가족이다. 강미란과 자식들은 기생충일 뿐이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미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어요. 저 영상 조작이야. 전현이 AI로 만든 거라고.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미란이 간호사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약 넣는 걸 봤다고 증언해. 5천만 원 더 줄게. 이 사진이 경악했어요. 저건 불법 촬영이야. 미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오늘부로 강미란, 장도윤, 장혜정은 그룹에서 영구 퇴출입니다. 그리고 서연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구속영장 재발부됐습니다. 강미란 씨, 동행하셔야 합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미란이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서연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용서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꺼지, 쓰레기, 기생충. 기억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어요. 가방 하나로 쫓아낼 때 생각하셨어야죠. 경찰이 미란을 끌고 나갔습니다. 혜정이 울며 뛰어들었어요. 언니, 제발 살려줘. 전 그냥 엄마 따라한 거예요. 따라했다고? 넌 더 악독했잖아. 내 디자인 찢어버리고 비웃었지. 서연이 혜정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났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날 돈줄로만 봤으면서. 서연이 도윤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넌 평생 후회하며 살아. 날 버린 걸 죽을 때까지 후회해. 도윤이 오열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내가 고시원에서 올 때 어디 있었어? 부모님이 자살 시도할 때 뭐 했어?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이 사진을 향해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제가 회장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 회장님.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이 자리 잡았네. 서연이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장씨 일가 전원 출입 금지, 재산 동결, 그리고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회사 이름 바꿉니다. 르모아 그룹으로. 정훈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해냈네요. 정말 대단해요. 서연이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에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시댁 식구들이 보였죠. 그날 저녁 서연의 부모님이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구나. 이제 다 끝났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아버지도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정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족 인사를 해야겠네요. 서연이 정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 제 약혼자예요. 어머니가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딸 잘 부탁해요. 1년 후 2023년 11월 바로 그 장례식장. 서연은 회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르모아 그룹은 올해 매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 시댁은 어떻게 지내나요? 글쎄요. 관심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겠죠. 직설적인 대답에 기자들이 웃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무릎 꿇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란, 도윤, 혜정이었어요. 출소 후 거지가 된 그들이었죠. 제발, 한 번만. 서연이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훈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후회 없어요? 전혀요. 쓰레기를 왜 후회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가방 하나로 시작한 복수극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어요. 2025년 10월 다시 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서연과 정훈의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고 있었죠. 4년 전 장태수 회장의 유언장이 낭독됐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축복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4년 전 시어머니가 강제로 입혔던 그 드레스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였죠. 가슴엔 르모아 로고가 새겨진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재계 인사 1000명이 모여 축하했어요. 르모아 그룹은 이제 국내 10대 기업이 됐고 서연은 최연소 여성 회장이었죠. 정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 서연의 부모님이 주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로 연장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경비원들이 누군가를 막고 있었죠. 들여보내줘. 제발 축하라도 하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미란이었어요. 3년 복역 후 출소했지만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죠. 남루한 옷에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서연이 경비원에게 손짓했어요. 들어오게 해줘요. 미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뒤로 도윤과 혜정도 보였어요. 셋 다 거짓골이었죠. 서연아. 아니, 회장님. 축하해요. 진심이에요. 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축하하고 싶었어요. 도윤도 고개를 숙였어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몰라봤어. 미안해. 혜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인간도 아니었어요.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서연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란이 움찔했어요. 맞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야? 생활비예요.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올려다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죠. 가족이 아니라고, 거지라고, 쓰레기라고. 서연이 차분히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거지도 쓰레기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죠.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미란이 봉투를 움켜쥐고 일어섰어요. 도윤과 혜정을 데리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죠. 서연은 이미 정훈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진짜 이겼구나. 미란이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르모아 그룹 이사가 된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엄마, 이제 인정해. 서연이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었다고. 밖으로 나온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장태수 영감, 당신이 맞았어. 저 애가 진짜 딸이었어. 피로 연장한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년 전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던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와요. 바닥에서도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증거예요. 정훈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서연이 반지를 봤어요. 새 반지였죠. 오늘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진짜 사랑, 진짜 가족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4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 가방 하나 들고 울던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왕이 서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피로 연장, 그리고 문 밖에서 멀어져가는 세계의 초라한 그림자. 승자와 패자, 진짜와 가짜, 사랑과 욕망의 대비. 이것이 가방 하나로 시작된 복수극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연의 마지막 대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건배를 들었어요. 르모아, 다시 모은다는 뜻. 서연은 잃었던 모든 걸 되찾았고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가족, 진짜 행복을.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서연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